마켓무버입니다. 면세업계의 업황부진이 길어지면서 면세업체들의 체감 온도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한한용과 코로나19는 다 끝났지만 좀처럼 면세 사업은 회복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면세업체들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면세점 빅4 업체들 일제히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4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5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고요. 신라 면세점 역시 387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신세계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DF의 경우에도 1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고요. 현대 면세점 역시 마이너스 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4개 업체가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렇게 실적 악화 속에 신세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자가 더 대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업체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단기간 실적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때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었던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 혜택이 올해 끝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기화된 고환율 기조 역시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내수 침체 등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큰 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 임대료 인상 등 지출 급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의 임대료 부담이 크다라는 기사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용객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면세점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과의 출혈 경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객 증가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면세점 업계 큰 손인 중국 보따리상이 크게 감소한 데다가 단체에서 개별 여행객으로 여행의 흐름이 바뀌면서 쇼핑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객단가의 경우 지난 2021년 266만 원 선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53만 원까지 크게 낮아진 선이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면세점 수익성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는 저점을 찍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는 지난 코로나19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인데 면세점 이용률은 절반 수준밖에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한때 세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바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좀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고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거는 아닌데 IRA 보조금이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IRA 보조금에 대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결국엔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 2차 전지이고요. 오늘 LG엔솔 10% 넘게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이제 이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가 이미 깨졌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네,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데 일단 소재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깨졌는데 장비 쪽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은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고요. 박수원 대표님은 왜 추세 깨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간밤에 보면 테슬라도 마이너스 5.7%까지 주가 조정 좀 보여줬고,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서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전날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마이너스 14%나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5% 정도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렇듯이 지금 해외 쪽 그 전기차 관련 회사들만 주가가 내린 게 아니라 금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약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수주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던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장중에 10%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소재 쪽 그리고 셀 쪽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크게 밀리는 흐름들이긴 했습니다만,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밑에서 저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루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 쉽게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좀 많이 터졌고, 거기에 대한 하락폭도 좀 큰 편이었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뉴턴의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힘이 너무 강하게 또 내려오게 되면 그 힘이 유지되려는 경향이 좀 커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어 있어서 신규 물량이 정확한 추세 전환을 시키려는 신규 물량은 들어오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물론 단기 조정을 좀 크게 받다 보면 단기 수익을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초단타 물량일 수도 있고 스캐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응은 하겠지만,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추세가 깨졌다 보고 지금 당장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들 좀 보고 좀 대응하자. 그리고 이 흐름들은 내년 1월 20일이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는 계속해서 칩스법도 마찬가지고 IRA법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관련 노이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시장을 좀 흔드는 흐름들은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이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전기차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한국 시장에서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반등하기는 참 쉽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박성실 파트너님께서는 장비 쪽엔 여전히 기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장비 쪽은 최근에 좀 호실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 물질이나 아니면 전해질 쪽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장비도 많이 이제 그 생산 라인도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제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공급만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장비 쪽은 상당히 조금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정지된 EQ셀이라는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도 최근에 호실적을 또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믹싱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TSI도 이번에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수주 잔고도 5,589억으로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코인테크도 3분기 영업이익이 8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나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셀 제조 라인, 이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CIS도 3분기 호실적,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지금 호실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시장에 또 부각을 받은 게 소재잖아요. 근데 장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같이 좀 눌려 있는 상황에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쪽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장비는 크게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배터리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리비안, 포드, 벤츠, 르노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테라젠까지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쪽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옛날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안 좋은 보고서 냈을 때 15만 원일 때 저는 사세요라고 언급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5만 원 밑으로 사세요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49,900원 저점 찍고 지금 강력하게 반등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비도 이번 기회에 사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험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수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 트럼프 2기가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마 내년까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시고요. 다만 뭐 숫자가 계속해서 잘 나오는 기업들, 장비 쪽도 실적 말씀해줬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이슈를 타고 함께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